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 예기치 않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한 여성 기자가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이란의 최후 통첩을 하셨고 그 시한이 끝나면 이란을 공격하실 건가요? 트럼프는 피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세 단어의 대답이었지만 이는 중동이라는 화약고에 불씨를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제 관측통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이란 위기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가 미사일이나 장갑차, 항공모함이 아닌 줌줌 화상통화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루어지는 줌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으니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설정한 시한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베이징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여러 언론 매체들은 베이징이 이란 상황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전의 소문들을 기억하십니까? 단 72시간 만에 16대의 항공기가 이란에 착륙했다는 보고나 IL-20과 같은 대형 수송기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거대한 공중 가교처럼 계속 비행하는 이미지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또 다른 초강대국이 체스판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 이란이 공식적으로 같은 전선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스릴러 영화 제목 같지만 중동의 체스판 위에서 매 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국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정치적, 군수적으로 이란을 직접 지원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직접적인 작전 통로를 열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제르바이잔의 비밀리에 특수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중국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고 러시아가 더 깊이 관여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경고에서 행동으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는 지역 전체의 영향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만약 각국이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세계는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초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중동의 긴장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제르바이잔으로 전투기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걸프 지역 군사 기지들의 활동과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최근 국방 관측통들은 민감한 위치들, 즉 카타르의 타밈 기지와 두칸칸 기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서 일련의 이례적인 이미지들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프린스 술탄 기지에서 연속으로 촬영된 3장의 사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 미국이 배치를 고려한다고 발표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 옆에 사드 THRD 방어 시스템이 현장에 배치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려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세부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미국 언론이나 상업용 지도 플랫폼이 아닌 중국 소셜미디어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위성 사진이었고 특히 중국이 운영하는 위성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베이징은 자국의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렇게 얻은 이미지들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입니다. 이는 이란에 직간접적으로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사일이나 무기 전쟁이 아니라 정보가 곧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정보전, 우주 감시전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상황의 전략적 핵심입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위치 파악 및 목표 지정 능력, 특히 대규모 군사 기지를 공격할 때 그 능력이 취약하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은 종종 빗나가거나 상징적인 위협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국 위성 시스템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눈뜬 장님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높은 정확도로 기지들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발사되는 모든 미사일이 중국 위성으로부터 목표를 유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간접적이지만 극도로 위험한 방식으로 이란의 좌표 설정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중국이 정말 개입하고 싶었다면 왜 지난 6월 위기 때부터 나서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질문이지만 그 답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있습니다. 미들이스트 모니터는 지난 31일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공식적으로 포괄적 전략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암묵적인 협력이 아니라 중동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향력에 맞선다는 공동의 지정학적 목표를 가진 세력 간의 공개적인 결속입니다. 그 협정은 중국이 방관자가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의 편에 서서 하늘에서부터 데이터와 우주 감시를 통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확인서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간의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악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 체결된 협정은 경제, 정치, 외교 분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모든 국제 제재로부터 이란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서방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명백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략적 한 수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의 숨통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훈련입니다. 참가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해군도 포함되었습니다. 중국은 두 척의 구축함을 파견했는데 이는 선제 사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이징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전략적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가장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이 훈련이 수많은 국제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바로 그 시점에 실탄을 사용하여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질서에 대한 극도로 강력한 억제책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생명선과도 같은 해상 항로 한가운데서 실탄으로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현재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 훈련은 2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워싱턴을 우크라이나의 소모전으로 몰아넣었을 때 기대했던 방식 그대로 미국을 중동의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 점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적의 전력을 여러 전선에 분산시키는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진짜 목표를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을 중동에 더 오래 묶어둘수록 워싱턴은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이 있는 태평양 전선에 병력과 예산을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공식적으로 걸프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존재감이지만 그 무게는 상당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불을 붙일 명분이 아직 충분한가? 중국 언론에 따르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극도로 높은 전술적 위험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미사일 전쟁이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바로 작전 지역에 정박해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 한 발이 설령 실수로라도 궤도를 벗어나 이 군함 중 하나에 명중한다면 그 결과는 모든 통제 시나리오를 넘어설 것입니다. 아무도 지역적 충돌이 초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대결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워싱턴이 원하더라도 모든 좌표가 이제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계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은 극도로 민감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응징하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 실수로 중국 군함에 떨어진다면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모든 강대국이 러시아처럼 인내심이 강한 것은 아니며 베이징은 그들의 이익이 도전받을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산발적인 군대 배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충돌이 실제 세계대전으로 격화된다면 미국은 중동 연안의 몇몇 항공기나 함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군사력을 소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군사적 목표와 확전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헤란을 저지하고 싶을 뿐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지정학적 분쟁을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충돌로 바꾸어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적용했던 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쿠바를 공개적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백악관의 모든 행보를 주목하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중동 상황은 매 시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압박은 미국의 오랜 적대국인 이 섬나라의 경제 숨통을 조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쿠바에 대한 공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군사 전략가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핵심은 이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 군함이 존재함으로써 공습을 포함한 미국의 어떠한 이란 공격 명령이라도 통제 불능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테헤란은 반드시 미사일로 보복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분쇄하는 기계가 작동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 공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1 DF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란에 이전했습니다. 이 무기가 중국 영토를 벗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체스 한 수입니다. 둥펑-21로 무장한 이란은 더 이상 쉬운 공격 목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지역적 뇌관입니다. 현대 무기 세계에서 둥펑-21은 평범한 미사일이 아니라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의 악몽입니다. 분쟁 발생 시 대만 근처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을 겨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둥펑-21은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항모 전단조차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km에서 1,700km에 달하며 이는 서태평양 전역을 통제하기에 매우 이상적인 범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몽으로 만드는 것은 마하10, 즉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 속도에서는 요격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특히 둥펑-21은 목표물에 돌진하는 동안 궤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동 상태에 있는 항공모함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목표를 추적하는 미사일은 적의 모든 대응책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란이 정말로 이 무기를 소유하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군사위성 시스템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제공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조용한 선전포고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미 항모 전단 전체일 때 이란이 단 한 발만 발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신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력의 상징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건조한 오만 산맥에서 멀지 않은 오만 해역 근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FA-18과 같은 전투기들이 이란 해안으로 날아가 공격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함대를 위한 안전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항공모함이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목표물 근처에 있을 때만 효과적인 작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위치가 적에게 파악되면 항모 전단 전체가 사냥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특별히 설계된 둥펑-21 탄도미사일을 이란에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협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중국이 군사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좌표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이란의 몫입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 둥펑-21 미사일이 발사되면 음속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며 공중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미 항공모함을 무력한 이동 표적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는 중국이 길을 안내하고 이란이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결은 더 이상 미이란의 이름이 아니라 중동 전장의 연막 뒤에 숨겨진 미국과 중국 간의 암묵적인 충돌이 될 것입니다. 걸프 지역의 상황은 중국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까지 공식적으로 가세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어 러시아 공군의 대형 수송기 일류신 4대가 이란의 군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미사일은 싣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중국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대전에서 조용하지만 극도로 중요한 무기인 최첨단 군사 레이더 시스템을 싣고 왔습니다. 이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단기적인 휴전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군사적으로 여유를 갖고 중동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이 지역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는 방관할 수 없었고 이제 실제로 힘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멈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누구도 그가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게임은 특수작전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란 지도자 한 명을 잡고 조용히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격화될 1%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1%는 대륙 전체를 불태우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걸프만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두 척의 중국 구축함과 여러 척의 러시아 군함이 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포와 레이더, 미사일 발사관들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강대국들이 전쟁의 무대에 들어섰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오만해와 인도양은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과 상극인 세 강대국, 테헤란, 모스크바, 베이징 사이에 전략적 폭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미 해군으로부터 단지 사정거리 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발적인 연례 훈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통일된 군사체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지 전술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과시이며 우리는 준비되었다는 암묵적인 선언입니다.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군함이 함께 나타나고 둥펑 21 미사일이 이란에 도착했다고 전해지며 중국 위성이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고 러시아 수송기가 중화기를 싣고 이란 기지에 착륙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걸프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 군함이 전략적 해상 항로 한가운데서 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무력의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언론이 보도하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파도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는 단 한 발의 총성만 울려도 더 이상 누구도 훈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큰 전략적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과의 협상 시한이 아무런 군사적 행동 없이 지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만약 미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중동 정책의 주도권은 더 이상 워싱턴의 손에 있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이 지역의 안보 보장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이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미국의 패권을 흔들었습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인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작전이나 동맹국들과의 무기협정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룬 성과들은 이란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란 위기에서의 무대응은 워싱턴의 위신을 그 어느 때보다 실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자원을 쏟는 대신 테헤란과의 군사 안보 관계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외교 성명에서 러시아 이란의 전략적 관계가 언급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중동의 정치 게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했고 트럼프의 망설임이 바로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 제재라는 책의 한 장을 덮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제 질서를 뒤흔들 더 큰 분쟁 위험과 확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이 궤도를 벗어나 걸프만 근처에서 활동 중인 중국 군함에 명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그런 잘못된 충돌로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이 몇 시간 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오만 해역 근처에 정박 중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우연히 명중시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명중은 더 이상 군사적 사고가 아니라 철회할 수 없는 선전포고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중동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공군 편대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걸프만의 모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쟁이 발발하면 유럽이 이전처럼 방관하지 않고 미국과 함께 전장에 들어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에너지 이익이나 지역 안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와 무인기 기술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서방 정부들이 유럽에서의 전쟁을
간접적으로 연장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비행 경로 이탈, 단 한 번의 전술적 사고만으로도 발사 준비를 마친 포와 미사일, 항공기들이 즉시 세계 무대에 뛰어드는 연쇄 반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묻는 사람은 없고 오직 누가 보복 공격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만 남게 될 것입니다.